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광 트렌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브랜드나 구매자 학습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지금 트렌드라는 게 경영학적인 트렌드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에 대한 원인들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트렌드라는 게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적인 원인이라든지 아니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트렌드 자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행.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하나의 현상이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져 갖고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기미가 보인다든지 무엇인가 됐을 때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의도적으로 하나의 그러한 트렌드를 읽어가는 그런 성향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 언론 아니면은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예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나 이런 데서 어떠한 뒤에 이제 그쪽에서 돈을 대주는, 그러니까 돈을 댄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여행사라든지 아니면은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외식 기업이나 어디서 무엇인가 트렌드를 이제 유행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의도된 것들도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브랜드 관련된 얘기로 해갖고 무엇인가가 새롭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개척자 브랜드죠. 브랜드이긴 한데 우리 호텔이나 관광이나 이쪽 영역에서도 이러한 개척자 브랜드 스타일로 해서 개발된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디가 많냐면은 이게 호텔 관광 트렌드 수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브로드하게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자체도 호텔 전공이 있고 외식 경영 전공이 있고 관광 전공이 있고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트렌드에서 이 브랜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외식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관광 쪽 이러한 현상보다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트렌드 수업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더라도 많은 전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척자 브랜드라는 거는, 자, 개척자 브랜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경쟁 제품들보다 자주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개척자 브랜드라는 거는 무엇인가 내가 이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브랜드예요. 자동차 기업으로 하면 테슬라 같은 기업이겠죠. 전기자동차. 경쟁 제품들이 계속 테슬라 말고도 많이 등장하지만 어떤 식으로 자주 고려가 되냐면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다 고려가 된단 말이에요. 테슬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누군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경쟁 제품들보다 자주 고려되고 자주 등장하고 된다는 것은 하나의 마켓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외식업으로 넘어가면은 커피 산업에서는 개척자 브랜드로 볼 수 있는 게 스타벅스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제품 커피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경쟁 제품들보다 자주 고려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 기준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표하던 기업이 어디였냐면 TGI 프라이데이였어요. TGI 프라이데이였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TGI 프라이데이의 가격과 TGI 프라이데이 메뉴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고 계속 이제 아메리칸 패밀리 레스토랑으로서 TGI가 한동안 계속 거론이 됐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패밀리 레스토랑 트렌드에서 멀어지면서 한식 뷔페 쪽으로 옮겼었죠.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이 자연별고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유행, 하나의 트렌드였단 말이에요. 외식 경영의 트렌드였다면은, 자, 그런 데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트렌드가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 제품들보다 자주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부문 전체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제품군보다 강력한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TGI 프라이데이 아니면 스타벅스 이렇게 개척자 브랜드들은 제품군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식으로, 이번 거는 외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외식이 더 설명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더라. 예. 특히 무엇인가 없었던 시장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한국에서 밀크티 같은 경우는 공차가 한동안 강력한 이미지를 제공을 했었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제품군 전체에 대해서 강력한 이미지를 그 개척자 브랜드가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척자 브랜드하고 새로 들어오는 브랜드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얘는 이런데 얘는 이러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개성 자체도 굉장히 개척자적이고 먼저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은 주변에 뒤늦게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카피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브랜드 개성 자체가 아주 무뎌지는 경향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호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소비자들한테는 선호가 형성이 돼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외식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 선호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선호도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되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브랜드는 서로 다르게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일한 시장에 있는 제품이어도 밀크티라는 제품 상표 다 뜯고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밀크티예요. 맛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브랜드를 다 제외시키고 본다면 다 똑같습니다. 라면 맛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브랜드로서 인지를 하는 것이지 브랜드가 없어버리면은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죠.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브랜드는 서로 다르게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브랜드가 달라버리면 다르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다르게 인지를 한다는 건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제품으로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A하고 B 제품이 브랜드를 떼놓으면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제품이면 뭐가 있죠? 다른 제품이라는 거는 그 제품에 따라서 다른 편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나 이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제품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제품 편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편익, 그 베니핏이죠. 무엇인가를 통해서 베니핏을 얻어가는데 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내가 얻는 편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막 사회에서 으쓱거리고 다닐 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편익,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편인, 반면에 내 생활에 뭐가 많이 편해지는 그런 제품 기능적인 편익, 여러 가지 편익이 있는데 동일한 제품이면 동일한 기능을 선사하지만 서로 다른 브랜드라고 인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편익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가져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쉬운 예를 하나를 들게요. 실제 많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석사 때는 이제 마케팅을 전공을 했었는데, 마케팅 전공할 때 그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해외에서는 막 그런 실험을 많이 해요. 쉽게 해서 동일한 제품에다가 브랜드하고 브랜드만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하고 브랜드하고 뭐 브랜딩이라고 그러는데 브랜딩만 만들어 갖고 실제 이제 조사를 하고 더 비싼 값에 팠을 때 제품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걸 되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아마 그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 아니라 어디야 스쿨 오브 아트, 그 런던 예술대학교하고 같이 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동일한 생수병이 있어요. 생수병을 그냥 수돗물이에요. 쉽게 해서 생수가 아니라 수돗물이에요. 탭워터라 수돗물인데, 이 수돗물을 그 병을 이쁘게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던하게 길쭉하게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되게 심플한 모양으로 한 다음에 하여튼 디자인을 되게 그 예술대에서 이쁘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케팅 전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스토리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이 물은 어디서 막 온 것이고 막 아주 깊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거짓말이긴 하지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인지를 하는데, 분명히 수돗물은 똑같은 수돗물인데, 그래서 헬스장에 갖고 가갖고 제품화 시킨 그 수돗물을 든 물통을 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어디 뭐 안반 지하 몇백 미터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역시 뭔가 모던하고 물맛은 어때요? 그러니까 역시 물맛도 무엇인가 더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엔 얘기를 합니다. 뭐 텔레비에서도 나왔었어요. 그게 다큐에서도 한번 이게 수돗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되게 어처구니 없으면서 웃죠.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제품의 편익 갖고 구분하는 게 이제는 쉽지 않아졌다라는 거예요.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만 갖고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왜냐면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동일한 제품이 너무 많은 브랜드로 출시가 되고 사람들이 제품의 편익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브랜드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리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초콜릿이어도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게 인지하는 것처럼 외식업이어도 패밀리 레스토랑이어도 비슷한 거를 팔지만 TGI 프라이데리하고 베니건스 지금 철수했죠.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나? 하여튼 옛날에 유행했었던 거 베니건스 아니면은 한국에서 봤던 뭐 빕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르게 인지를 하죠. 레스토랑에 대해서. 자, 기능적 구분 가능 제품들이 있어요. 가치 측면에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기능적 구분 가능 제품이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능적인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모바일 폰, 이러한 터치형 모바일 폰과 어떠한 폰이냐면은 똑딱이 폰 있죠. 손으로 하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가능하죠. 완전히 다른 제품 같잖아. 동일한 핸드폰이지만 이거는 모바일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는 말이야.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해져 버리는 제품은 가치 측면에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에 앞서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동일한 제품이에요. 쉽게 해서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LG에서 나온 그 벨벳 폰인가요 요새? 요 세 가지를 뭐로 해요? 기능적으로 거의 구분할 게 많이 없단 말이야. 이랬을 때 구분 가능한 게 불가능하죠. 있긴 있더라도 뭐 카메라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본단 말이야. 이랬을 때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 측면에서 가치를 브랜드로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애플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LG나 삼성이나 비슷해요. 원래 삼성하고 LG 다 애플 다 비슷비슷하지만 사람들은 브랜드를 따라 갖고 가른단 말이에요. 기능 갖고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외식 경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맛이라는 거 원래 중요해요. 근데 맛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비슷한 아주 맛이 없다든지 아주 특출나게 엄청나게 다른 맛을 지니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들은 결국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도 가치 측면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구분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선호 형성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브랜드 가치 네트워크 확립 후에 구매자의 인지와 함께 변해요. 브랜드 가치 네트워크가 확립된다. 브랜드 가치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식 레스토랑이 어떤 굉장히 이런 두 가지로 합시다. 중국집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 노포예요. 노포. 오래된 가게야. 그래서 오래된 동네에 그 낡은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하고 맛도 뭐 맛은 뭐 두 개 다 비슷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메뉴판도 굉장히 올드하게 되어 있고 오는 분들도 어른들이 많이 가고 오래된 동네에 어른들이 많이 가고 메뉴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옛날틱한 게 다 섞여 있더라. 그런 걸 뭐냐면 가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거기는 왠지 오래되고 정감어리고 여러 가지가 다 섞이게 돼요. 섞이면은 구매자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과 함께 변해요. 구매자가 어떻게 인지를 해요? 제가 이 수업에서는 설명을 했나요?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보죠. 눈으로 인지를 하죠. 그런 다음에 지각을 한 다음에 표상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떠한 제품을 봐갖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다가 내가 의지를 갖고선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판단을 해요. 의지를 갖고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나의 환경이라든지 사회문화적 환경, 내 가족에서의 모습, 나의 성향 이런 게 다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그 중국집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어떠한 한 네트워크가 가치 네트워크가 만들어서 오래된다는 거는 지저분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전통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오래됐다라는 거는 여전히 있으니까 맛집이라는 게 있는 반면에 스테이는 뒤쳐져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 갖고 나한테 선호가 형성이 돼요. 이런 거를 옛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할 것이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게 내가 살아온 환경과 함께 그런 거보다는 난 모던한 게 좋고 깔끔한 게 좋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지 않겠죠. 그것에 대해서. 자, 그러한 것으로 이제 선호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 네트워크 확립이라는 거는 브랜드가 그동안 갖고 있는 앞에서 뭐 얘기했었던 브랜드인지 이런 여러 가지 학습 결과 사용하는 누가 그 음식점에 가느냐 그 음식점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기업의 브랜드인지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사회에서 만든 내 개인적인 인지하고 합쳐져서 선호 현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을지로가 지금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렇죠? 약간 외식업을 할 때 을지로에서 하는 그런 굉장히 노포 위주란 말이에요. 을지로는 노포 위주인데 그 노포 위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선호하는 거는 그러한 인지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너무 빠른 산업화를 거치고 이러면서 전 서울이 거의 그 프랜차이징 업체들로 다 뒤덮여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가격은 비싼다는데 다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감이라는 게 무엇과 어울려서 되냐면은 그 을지로라는 동네의 특성과, 을지로는 원래 노인들이 많이 가거든요. 아재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모든 게 다 뒤섞이면서 무엇인가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우리 익숙하진 않지만 낯설지만 내가 그동안 사회에서 했었던 그러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런 거를 이제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게 매칭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유행에 가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인지 선호 단계가 돼서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아예 가봤는데 지저분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구매자 인지가 아니면은 그게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게 될 거예요. 난 여전히 강남에 깔끔한 데가 좋고, 깔끔한 중국집이 좋고, 유명한 중국집이 좋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선호 형상이라는 건 그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호를 할 때 선호의 우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중국집도 좋아, B라는 중국집도 좋아, C라는 중국집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 분명히 우위 요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위가 되냐? 좀 더 쉬운 거 제품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바이스나 스타벅스처럼 전 세계에서 자기 분야에서 거의 리딩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치 정의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창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선호 우위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행 가치보다는 기능적 가치라는 거예요. 유행 가치하고 제가 트렌드는 쉽게 해서 하나의 뭐라 그랬었죠? 유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유행하고 트렌드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자, 유행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잠깐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잠깐 살짝 떴다가 확 져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유행,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하니까 사람들은 나도 따라 하고 싶고, 이러한 게 유행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행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보다는 선호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기능적 가치라는 게 필요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얘기했을 때 기능이 분명히 A라는 제품이 B라는 제품보다 기능적으로 무엇인가 더 우월한 가치가 있더라. 그러면 유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금방 시들고 기능이 뛰어난 기능적 가치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좋은 걸로 결국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가성비가 좋은 걸로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 그럼 가성비가 좋은 것보다는 뭐다? 감성적 가치다. 가성비가 좋은 상태의 제품군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다? 감성적인 그 무엇인가 이성적인 것 이외에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는 브랜드적인 감성적인 가치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표준이 되는 것이 최종의 가치다. 감성적 가치로 해서 브랜드가 우위에 쓰고 제품군에서 위에 쓴다면은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 우리 제품군 전체의 표준이 되는 것이 기업이나 브랜드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선다는 거예요. 이게 선호 우위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식업으로 한번, 스타벅스도 나와 있죠. 스타벅스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선호해 봅시다. 한번 선택해 봅시다. 자, 가치 정의를 통해서 경쟁 우위가 창조되는데, 자, 스타벅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이제 비싼 커피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자, 외식업, 커피 산업, F&B, 베버리지 그 마켓에서 아니 커피라는 걸 이 정도 4,000원 이상의 돈을 주고 마시는구나 그러면서 유행이 됐죠. 이만한 컵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가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유행 가치. 자, 유행 가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스타벅스하고 전체적인 기업들이 다 비슷해져요. 커피빈이라는 거, 미국 기업 커피빈도 들어오고, 한국에서 만든 뭐죠? 카페베네 뿐만 아니라 엔젤리너스, 이디야, 다양한 커피숍들이 투썸 플레이스 막 들어와요. 결국 뭐야? 유행이 되는 거죠. 유행.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이 음료나 이 관광시장이나 이런 데서 트렌드, 그러니까 유행이 하나가 딱 되면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커피 시장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스타벅스가 만든 다음에. 그럼 다 동일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냐면은 다 유행을 해버리면 그 중에서도 기능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기능적 가치를 하죠. 근데 커피에서 어떤 기능이 있을까? 예.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능적 가치예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를 먹으면은 무엇인가가 다른 커피숍보다는 기능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거 기능이 요식업에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커피 맛이 될 수도 있겠죠. 커피 맛이 될 수도 있고 커피 향이 될 수도 있고 커피 메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뭐가 돼 버리냐면은 그닥 이제 커피 시장에서, 그러니까 요식업이 그래서 조금 일반 제품하고는 어려운데 그 기능적 가치가 다른 기능적 가치보다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어려우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정체된 느낌이었어요. 예, 커피 시장 자체가 정체된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다시 스타벅스는 다시 뛰어올랐고 다른 기업들은 주저앉았죠. 자, 이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뭘 했냐면은 커피 기업으로서 계속 무엇인가를 시장에서 학습을 시키죠. 스타벅스에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행을 따라간다기보다는 항상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선두하는 그러한 것을 계속 내비치게 됩니다. 물론 스타벅스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경영학적으로 뛰어난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브랜드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최초로 뭐 그 다이어리 같은 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만 주는, 고객, 그 충성 고객을 형성해내는 스타벅스 다이어리라는 게,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는 건 어떠한 충성적이고 무엇인가 하나의 이것을 마시는 사람은 이것만 먹는다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물론 스타벅스에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커피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디자인 품목들도 계속 하지만 다른 데서도 물론 따르를 했거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스타벅스라는 기업은 다른 커피숍들이 갖고 있지 않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우리 기업이 다른 커피빈이나 커피베네보다는 결국은 더 끝까지 가면은 뭐 좋은 커피와 변하지 않는 서비스, 이러한 가치를 계속 주면서 거기다가 감성적으로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스페셜한 커피죠. 스페셜한 커피숍이라는 그 감성적 가치와 감성적 브랜드를 끝까지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동안 확 올라왔던 브랜드는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물론 그 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잘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먹을 때 먹고 이제 처분할 때 처분하고 이제 뭐 벌써 옛날에 처분하고 넘어갔지만 그걸 창업한 사람들은 자, 뭐가 되죠? 커피 사업에 대해서 커피로서의 가치를 갖다기보다 유행 가치로만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유행 가치 따라간 다음에 유행이 한동안 익었을 때 털고 나오는 뭐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브랜드 자체로는 카페베는 지금 거의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유행 가치만 따라가지 본인들이 기능적으로 스타벅스보다 무슨 가치를 가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을 거고 감성적으로도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전히 시장에서 커피 산업은 스타벅스가 표준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죠.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뭐 음식점들 같은 데들도 요식업들도 표준이 되는 가치를 가진 음식점들이 많아요. 뭐 중국집은 어디, 설렁탕집은 어디, 뭐 그런 식으로. 자,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콜라 산업 쪽에서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트렌드라는 것을 보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트렌드라는 것은 언젠가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관광, 뭐 경영, 호텔 경영, 외식 경영,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행 가치만을 따라가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벌써 늦어버린 거죠. 트렌드 그냥 그 흐름에 딴 거지만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읽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유행 가치를 따라가되 그 유행에서 무엇인가 우리 기업만이 갖고 있는 기능적이라든지 감성적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능적 감성적 가치는 결국 뭐냐면은 내가 그 무엇인가에 그 가치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굳이 돈과 시간을 줘서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줘야 되겠죠, 소비자들한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트렌드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하는 얘기는 트렌드 이후의 얘기예요. 어떤 트렌드가 쭉 흘러가 버리면은 모든 기업들이 그 유행 가치로서 그 트렌드를 다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가면은 다들 비슷해지면 거기서 또 이제 한 단계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트렌드를 선두주가 들어가서 계속 끌고 가는 어떠한 트렌드가 있다면은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시장 선도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물어 떨어뜨릴 것이냐, 뭐 그러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부터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